지난 시간 목표 관리 했었는데요. 목표 관리 잠깐 서로 나누고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의 인생을 위한 성공 철학, 간절한 꿈에서부터 시작해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과감한 행동을 하고 그게 꾸준한 습관이 되도록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 방식 위에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누구나 그렇게 배웠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꿈 가꾸기 그리고 목표 관리하면서 계획까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브라이언 트레이시 세계적인 그 동기부여 강사, 예, 그리고 또 목표 관리에 대해서 세계적인 저서를 쓰는 이분이 말한 걸 우리가 배웠죠. 딱 5분 동안만 이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날마다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간단하죠. 그리고 상식적이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목표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 세우고 계획 세웠다면 이제 열심히 실천하면서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리치 디버스도 마찬가지로 컴패셔널 캐피탈리즘에서 믿음의 신조 11번째에서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죠. 우리는 성공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돌아간다고 믿는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이야기한 게 그러므로 우리는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 즉시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매 단계마다 진행 상태를 검토하며 우리가 성취한 목표를 축하하고 달성하지 못한 목표에서 배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노력하는 것 똑같은데 멘토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 이제는 이제 목표 세우고 계획 세웠다면 이제 열심히 노력만 하면 돼요. 열심히 노력만.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려면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매일 86,400원씩 매일마다 입금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계좌에 매일 86,000원씩 입금을 해주는 은행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좌는 당일이 지나면 잔액이 남지가 않아요. 매일 저녁 때 당신이 그 계좌에서 쓰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그냥 사라져버려요. 8만원이 남았든 4천원이 남았든 다 사라져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사라지게 내버려 둬요? 아니죠. 아니요. 그날 모두 다 그 86,400원을 다 쓰시겠죠. 네. 그런데 익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용할 것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마치 위의 은행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86,400초라는 시간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진 시간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잔액이 남지를 않아요.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없어요. 네. 시간은 금이고 돈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네, 오늘 그 시간 관리 어떻게 하면 이 86,400원을 잔액을 남기지 않고 이렇게 다 효과적으로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인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군지 아세요? 세계 경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성과를 향한 도전이라는 이 책에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너의 시간을 알라 그러는데 시간 관리의 세 가지 포인트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자신의 시간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시간의 가계부, 시간의 견적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시간 관리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내 하루 아니면 일주일의 시간을 갖다가 30분 단위로
1시간 단위로 한번 쭉 기록해 보세요. 계획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을 했는지 그냥 가계부처럼 적으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살았던 시간들을. 그러면 그렇게 시간들을 쭉 기록을 해 놓는 것을 내가 하루치 보고 또 이 일주일치를 보면 내 시간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어떤 문제가 보일 거예요. 예, 그걸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견적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시간의 견적은 다음에서 한번 더 정확히 다루도록 하고요. 또 두 번째,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예,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에서 중요한 개념은 우선순위, 시간을 낭비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또한 다른 사람한테 위임할 수 있으면 위임해서 내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또 다음 번, 좀 이따가 다루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시간을 통합하라는 거예요.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큰 연속적 단위의 묶음으로 모아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간 관리 이렇게 잘 하라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짜투리 시간 잘 활용하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짜투리 시간 활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큰 단위의 묶음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간을 기록하라, 시간을 관리하라, 시간을 통합하라. 지금 잡음이 들리는데 지금 어디서 잡음이 들립니다. 조금 음소거를 조금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시간관리 노하우 첫 번째, 시간의 견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경영자에 대한 조언은 보통 일을 계획하라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을 계획해라. 당연한 말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문제는 계획이 잘 진행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일을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이 진행이 안 돼요. 지난번에 목표 세우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다음에 그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 이 얘기죠. 뭐가 문제가 있을까? 자, 성과를 올리는 사람은 일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바로 일보다도 먼저 시간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계획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계획 세우기 이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에부터 출발한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우리가 보통 어떤 집을 지려고 그럴 때도 그렇고 뭔가 공사를 하려고 그럴 때도 제일 먼저 계획 세우기 앞서서 먼저 견적을 봐요. 견적을. 네,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강인선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셨던 이분이 강인선 씨인데요. 이분이 이제 직장생활 중간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로 해외 유학을 이렇게 갔었던 때가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버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뼈저리게 느꼈던 것들을 책으로 기록한 것이 하버드 스타일이에요. 이 책에서 강인선 씨가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버드에는 1000개가 넘는 강의가 있고 100가지 이상의 과외 활동이 있다. 그런데 하버드 1학년생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꼭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균형 있게 안배할 것인지를 배워야 한다. 먼저 고등학교 시절에 성공 습관을 버려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책을 읽고 과제물을 해내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드는가를 알아내서 시간관리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일단 공부에 필요한 시간의 견적이 나와야 다른 활동들을 거기에 맞춰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버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게 학생으로서 해야 될 어떤 과제물도 많고 활동도 많고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 관리가 안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과제를 하고 뭐 공부를 하고 어떤 캠퍼스 활동을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시간을 관리하는 거예요. 어떤 얼마만큼 이 과제를 하고 과외 활동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의 시간이 들어갈 것인가 그 견적을 먼저 내고 그게 나와야 비로소
그 일들을 진행을 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 견적 없이 일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거 다 일을 못 해요. 시간이 없어서. 예. 그것을 뼈저리게 느껴서 이제 이 책에서도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만큼 시간의 견적이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어떤 계획들을 세우는 일들이 있죠. 해야 될 일들. 그것들을, 계획들을 실제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스케줄링 하기 이전에 견적을 내야 돼요. 해야 되는 이 일이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될 것인가. 1시간이 걸릴 것인가? 아니면 30분이면 될까? 아니면 3시간이 필요한가? 그런 견적들이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견적이 나와야 그 견적에 맞는 시간을 스케줄표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의 견적, 시간 관리의 첫 번째 노하우인데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요. 우선순위예요. 이 사진에 나온 이 군인이 누군지 아세요? 별이 5개 있네요. 오성장군인데 아이젠하워 장군이에요. 예. 미국 아이젠하워.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군에게 굉장히 연합군들이 굉장히 밀리고 있었어요. 전세가 굉장히 약한 그런 시기였는데 결정적으로 연합군들이 이 전세를 역전시키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승리, 제2차 대전에서 독일군을 이루고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그 사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처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전세가 그냥 역전이 돼버렸어요.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진두지휘하고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이 바로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하고 귀국하면서 완전히 개선장군, 정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한 영웅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결국에는 그 34대 미국 대통령까지 돼요. 이분이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시간 관리예요. 아이젠하워 장군이 얘기했던 게 중요한 일이 급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급한 일이 중요한 경우도 드물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했던 게 아이젠하워의 시간 매트릭스, 여기 그림으로 나오죠. 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한번 동영상 한번 우선순위와 관련된 동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Do you ever feel like you get bogged down in the thick of thin things? Yes. Well, that might be analogous to all these little, small things that tend to fill our life. And that just little by little, they just accumulate. Now, your job, you can't go above this, is to get all those large rocks in the jar. Good luck. I'll describe each of the rocks as she puts them in. What's that one called? Q2, planning, preparation. Right. Planning, preparation, prevention, and empowerment. Q2. That which is not urgent but important. Right. Can I put this down? Sure. Okay, the next rock she's putting in there is called relationships and family. She's trying to make it so she can get them all in there on the assumption that by moving the other ones around it makes more space. You didn't look at that third rock you put in there. That's employment, some key employment issue, and then you put major projects here. That's fair? Yeah, that's fair.
not gonna work. That's called Service Community Church. Do you ever feel like this? Yes. How many feel like this? You're a hands-on person. I am. Well. Felt very flat. She just put down the sharpen the saw. How many frequently do that? I just don't have time today to sharpen the saw. You ever been too busy driving to take time to get gas? Does that count? Almost. Wow, that is good. You know, if it doesn't fit, force it. Do I have to really put all of these in one? Well, no. You can neglect a big opportunity if you want. No. Here's something that's called urgent and important. It's a quadrant 1 thing that is blindsiding you that 지금 이 동영상이 지금 제대로 안 보이시나요? 진행이 멈췄나요? 자꾸 멈춰요. 글씨하고 안 맞아 봐요. 네, 느려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동영상은 제가 끝나고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이 동영상 보신 분 계실 건데요. 대충 내용은 아시겠죠? 네. 저 돌들이 어떤 큰 돌은 그만큼 중요한 일들이고 이 작은 돌들 사소한 일들인데 그 작은 모래 같은 것들을 먼저 넣으니까 넣고 나서 큰 돌들 중요한 돌들을 갖다가 넣으려고 그러니까 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안 봤지만 그 후에 뭐가 나오냐면 다시 이제 처음부터 그 작은 돌들을 먼저 넣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큰 돌들을 먼저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작은 돌들을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작은 모래 같은 것들을 넣었을 때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넣어야 되느냐 이 비율을 통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우선순위 이 금융교육에서도 현금흐름 사사분면 굉장히 중요한 금융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인데 시간에 있어서도 이 사사분면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긴급한 것과 긴급하지 않는 것 네 가지 이 사분면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그런 일들이 있고요. 필수적인 요소라고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사분면에는 이 사분면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효과성이라고 하는 영역, 질이 높은 영역이죠. 그리고 세 번째 3, 4분면은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일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와 같은 일들. 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는 4, 4분면에 속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낭비,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우리를 도피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하루 24시간은 이 네 가지 일들로 이렇게 24시간이 채워져요. 그러면 시간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사분면에서 시간을 써야 될까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있는데 시간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분면에서 우리가 시간을 써야 될까요? 다 음소거 되셨나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보고 지금 얘기를 해요. 화면이 안 보이니까. 자, 먼저는 이 가로선 위에 살기.
먼저는 저 1사분면하고 2사분면 그 위에서 먼저는 사는 것이 중요해요. 예, 중요하지 않은 3사분면과 4사분면은 일단은 자꾸 내 삶에서 시간들을 제거시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긴급하지 않으나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순위죠. 자,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 삶 중에서. 위기가 닥치는 일들 있죠. 예, 갑작스럽게 뭐 어떤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해결해야 될 급한 문제들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마감이 당장 이제 내일로 마감이 임박한 그런 어떤 업무나 미팅이나 그런 고객과의 약속 그런 것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고객이 전화해서 여러 가지 클레임을 건다든지, 때로는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는 것들 굉장히 의도치 않게 우리한테 찾아오죠. 근데 굉장히 이걸 그냥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들이죠. 네. 당장 아프고 다쳤을 때는 병원에 가야죠. 그리고 뭔가 치료를 해야 되고, 뭐, 빨리 그것들을 대처를 해야 되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은 즉석에서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돼요. 예, 긴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사분면.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바로, 지금 당장 병에 걸리지 않고, 내 몸이 지금 당장 이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 건강 관리를 하고 휴식을 하고 재충전해야 되는 시간들, 그리고 당장 뭐 내일까지 뭔가 일을 프로젝트를 마쳐야 되는 그런 사안은 아니지만 내 비전을 세우고 가치관을 확립하고, 또 그리고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또 내 자아 개발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면서 신뢰 쌓기를 하는 것들, 그리고 예방 및 리스크 대책들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긴급하진 않아요. 오늘 안 한다고 해서 당장 뭔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일이 일사분면의 일로 바뀌어요. 긴급하게 이 중요한 일이 긴급함으로 다가와요. 자, 그리고 3, 4분면에, 2, 4분면은 그래서 전략적 계획과 기한 설정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3, 4분면,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들. 예, 갑자기 중요하지 않는 전화가 와요. 예,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가 오기도 하고, 계획이 없던 미팅이 잡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사소한 부탁들을 해요. 그런 일들 있으시죠? 누가 갑자기 전화해서 뭐 부탁들을 하죠. 그리고 뭐 한참 뭔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끼어드는 일들이 생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고 무의미한 접객 및 사교, 예, 그냥 무의미한 만남들, 그리고 불필요한 작업들, 이런 것들 있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은 축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위임할 수 있으면 위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사분면 한번 볼게요. 사사분면,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고 제일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는 영역이죠. 지나친 스마트폰, TV 보는 것들, 그리고 지나친 오락 및 게임, 취미생활, 그리고 현실 도피성 소일거리,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일들, 예, 그리고 버려지는 대기 시간, 그리고 또 이동하는 시간들, 예, 그리고 두서없이 길어지는 전화, 다 경험 있으시죠? 이런 것들이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데 우리의 삶들을 갉아먹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아까 첫 번째 시간을 기록하라 해서 시간의 가계부를 쓰라고 했잖아요. 내 하루를 30분 단위로 아니면 1시간 단위로 실제로 내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면서 살고 있는지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써보면 그게 1사분면에 속한 일인지 2사분면에 속한지 3사분면인지 4사분면인지 내 하루의 삶이 어떤
영역에 어떤 사분면에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그 쓸데없는 시간들이 얼마나 내 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축소하고 위임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또 얼마나 있는지,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내 시간 활용의 현실을.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사분면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긴급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일들, 그것들에 우리의 시간들을 자꾸 할애를 해야 돼요. 그런 시간들에 확장을 시켜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1사분면에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들이 미리 예방이 돼요.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밑에 3, 4분면, 4, 4분면의 시간들도 사라져 가요. 그러면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시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4, 4분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건강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건강관리 많이 하고 또 고객들 건강관리를 해주는데, 이렇게 고객들 만나면 이미 건강이 아건강 상태에서 이미 질병의 상태로 넘어간 사람들 있죠. 당뇨가 왔다든지 고혈압이 왔다든지 어떤 또 다른 뭐 질병이 이미 와가지고 그 몸이 면역이 완전히 무너진,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약을 먹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미 여기 1사분면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런 질병의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아건강 상태이거나 건강한 상태일 때 어떻게 해요? 미리 예방하죠. 미리 영양제들을 매일매일 권장량을 섭취를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운동을 해주고, 그리고 매일매일 나의 건강 습관들을 바꿔나가고, 미리 내 건강이 해쳐지기 전에, 질병의 상태로 가기 전에 미리 그렇게 예방을 하는 거죠. 그렇게 건강관리를 해나가면 우리가 긴급하고 중요하게 이렇게 질병의 상태로 넘어가는 일은 없죠. 그것과 똑같아요. 시간 활용도. 미리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처럼, 그리고 미리 수면 습관을 잘 들이고, 또 식생활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평소 때 운동을 해주는 것처럼, 시간도 이런 시간들, 건강관리 및 휴식, 명확한 비전과 가치관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일일 계획들을 수립하고, 또 자기의 학습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그리고 신뢰 쌓기를 계속적으로 꾸준히 원만한 인간관계를 하고요. 그런 시간들에 자꾸 시간들을 할애 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가장 큰 돌덩이, 제일 먼저 그 바켓스에 넣어야 되는, 통 안에 넣어야 되는 가장 큰 돌덩이가 바로 2, 4분면에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그것을 우리의 그 스케줄에 넣으셔야 돼요. 우선순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또 개념이 있는데요. 블루타임. 시간을 통합하라고 아까 얘기했죠. 피터 드러커서도 여기 하버드 수재 1600명의 공부법이라는 책을 쓴 하버드대 리처드 라이트 교수, 이 교수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과외활동도 열심히 하는 등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어요, 이 교수님이.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차이는 시간관리 능력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 공부 방법보다도 더 시급하게 익혀야 될 것은 효과적인 시간관리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효과적인 시간관리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투리 시간을 긁어 모아서 공부하겠다는 알뜰한 전략, 그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이지만, 그거보다도 더 효율적인 공부 시간관리법은 뭐냐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몇 시간을 통째로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의 첫걸음이다.
그게 바로 우리는 블루타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짜투리 시간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째로 한 3시간 정도, 뭐 2시간 정도, 3시간, 4시간 그렇게 통째 시간들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 그 시간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수면 시간 몇 시간 보내세요? 보통 7시간 이렇게 주무시죠. 7시간은 자야 우리가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주 80시간, 40시간 근무제니까 하루에 8시간 정도는 일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8시간, 9시간 정도 남아요. 밥 먹는 시간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몇 시간 안 남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시나요? 그 중에서 어떤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통째로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확보를 하시면서 살아가시나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3시간은 보통 이런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3시간보다도 3배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특히 이 새벽 시간에. 그래서 새벽 시간에 3시간, 이 블루타임 3시간은 3배로 치면 9시간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루 24시간을 살아갈 때 이 3시간의 블루타임을 확보하면서 살아가면 최대 30시간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놀랍죠? 다른 사람들이 24시간을 하루로 살아갈 때 30시간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루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A7070에서 지금 5시 기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제가 이번 기회에 끊이지 않고 계속 해나가겠다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블루타임. 예. 하루 아침에 시작, 이 블루타임으로 시작하면 하루 전체가 하루가 달라지고요, 일주일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져요. 네. 그런데 매일 이 하루에 3시간의 블루타임을 확보할 수 없으면 처음엔 매일매일마다 3시간 확보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이 3시간의 블루타임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이 3시간 정도의 시간을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블루타임 개념이라는 것을 이렇게 듣고 배웠을 때 제일 블루타임을 확보했던 시간이 토요일날 아침 시간이었어요. 한 6시부터 6시, 7시, 8시, 9시 그 시간, 토요일날 그때 이 블루타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시간대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일주일 계획을 짜고 어떤 더 깊이 있는 어떤 나만의 이런 생각하는 시간, 책 읽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해주면 좋지만 매일 하기가 어려우시면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이 블루타임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건강과 성공을 모두 다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하루 24시간을 30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비결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하는 ABO의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3가지를 적용을 해서 우리는 10코어 노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행동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는 시간의 견적을 내라고 그랬죠. 시간의 견적을 내보는 거예요. 이 10가지를 하는데 10가지를 해야 되는데 먼저는 스케줄링 하기 앞서서 시간의 견적을 내라는 거죠. 운동 아침에 30분, 책 읽기 하루 30분, 음원 듣기 짧게는 10분이지만 긴 강의는 한 1시간 정도, 그리고 100% 미팅 참석, 요즘 보통
오늘 같은 경우에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죠. 그리고 제품 애용하고 공부하는 시간 30분, 또 소비자 만나기 위해서 매일마다 이렇게 하루에 고객들 여러 사람 만나면서 사용하는 시간 뭐 5시간 아니면 3시간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사업 설명을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최소 1시간 내지 2시간은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죠. 그리고 스폰서와 상담하는 시간 30분, 신뢰 쌓기 하는 시간,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간, 이렇게 각각 시간들을 견적을 먼저 내는 거예요. 이렇게 견적을 냈으면 어떻게 해요? 또 이제 너츠앤볼츠에도 꿈각꾸기 목표 명단 작성 이런 것들 시간들 견적을 내보는 거죠. 그렇게 견적을 내서 우리는 템코에다 작성을 하잖아요. 스케줄을. 자, 매월 초에 꼭 블루타임을 가지셔서 월간 계획을 세우세요. 월간 계획 세우시는데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저는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잡고요. 또 월간 계획 세워서 맵 그려보고 노트에 적어보고 명단을 작성해보고 스케줄을 짜보죠.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죠? 저보다 더 잘하고 계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매 월간 계획에 따라서 또 일주일마다 주간 계획을 세우죠. 예, 토요일이 됐던 일요일이 됐든지 간에 또 그 월간 계획에 맞춰서 주간 계획을 또 세워보고 또 매일매일마다 또 주간 계획에 맞춰서 일일 계획을 세워보고요. 그리고 그 계획들을 피드백하는 시간들을 또 매일마다 가져보고요. 그것들을 텐코에다가 기록을 하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티븐 잡스죠. 인생에서 당신이 가진 유일한 자산은 시간이다. 그 시간을 당신을 향상시키는 멋진 경험을 쌓는 데 투자한다면 손해볼 가능성은 없다. 스티븐 잡스도 우리의 유일한 자산은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금융교육 때도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산 2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가진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자산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하루 그리고 삶이 달라져요. 자, 자유롭게 살고 싶으시죠? 우리가 매일마다 고 프리덤을 외치죠. 여러분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요, 여러분들의 시간 중에서 수면 시간 빼고, 수면 시간 7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직장인들 일하는 시간 빼면 한 7시간, 8시간 이 자유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이 자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유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네. 모두가 이 시간 관리에 프로들이 되셔가지고 정말 인생을 또한 이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